안녕하세요. 돈 벌어주는 중개사 정은혜입니다. 오랜만에 찾아뵀는데요. 오늘은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뭐 아니면 3기 신도시에 대한 그 청약이 어떤 내용들이 있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여기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청약에 대해서, 그죠? 청약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이제 보고 있고, 일단은 대상이 어떻게 되고 규모가 어떻게 되고 이거 하기 위한 조건들이 어떻게 되는지 일단 한번 볼게요. 일단 3기 신도시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이 있는데, 면적이 한 3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곳이 있고, 이상, 그러니까 면적이 큰 거죠. 그 다음에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곳이 있어요. 이상.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남양주 왕숙, 그 다음에 왕숙 이지구, 그 다음에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그 다음에 부천 대장, 광명 시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왕, 군포, 안산, 화성 진안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데는 과천, 안산 장산, 인천 9월 이지구, 화성, 봉담 3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게 많죠. 이게 보면은 3기 신도시는 대부분 서울과 인접해 있어 입지가 좋은 곳에 선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3기 신도시는 일전에 이제 그 광역교통 계획도 포함되어 있어요. 뭐 GTX라든가 SBRT 등 버스, 그다음에 이런 이제 GTX나 이런 걸로 해서 수도권과의 접근성을 높이겠다라는 계획으로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보면은 뭐 입주자 자격 뭐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내용들을 일단은 광범위하니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죠? 이거를 보시면은 일단은 청약을 하려고 한다면, 이제 청약이라는 게 아무래도 좀 더 저렴하게 사기 위한 방법인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어떻게 되고 있고 어떤 종류나 하고 있냐라는 게 핵심인데, 여기 보면은 이제 주택의 종류로 보면 지자체, 국가나 지자체, 뭐 LH, SH, 인천도시개발공사 등이 건설할 아파트를 일단은 국민주택이라고 합니다. 국민주택이라고 하고, 이거 같은 경우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나눠지는 거는 공공분양과 그 다음에 공공임대가 있죠. 임대주택. 그 다음에 민간이 하는 민간 건설사들이 기금의 지원 없이 건설하는 주택을 민영주택이라고 해요. 민영주택, 공공주택, 민영주택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청약 통장에 따라서도 공공이냐 민영이냐 넣을 수 있는 게 다 나눠지고, 근데 요즘에는 그 종합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아무나 상관없이 다 들 수 있는 거니까 이거를 대부분 하신다고 하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 국민주택, 그러니까 공공 같은 경우는 1순위 청약 자격을 보면 좀 더 까다롭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거 같은 경우는 좀 더 저렴하게 공급이 되다 보니까 요건들이 좀 더 까다롭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 같은 경우 뭐 인근에 거주해 있고 뭐 19세 이상이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된다. 그죠? 뭐 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또 뭐 무주택 세대주 모두 세대원 모두 무주택 모두 세대원 모두 5년대 청약이 당첨된 적이 없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요건들이 있다. 그치? 근데 민영주택 같은 경우는 뭐 주택 인근에 거주하고 19세 이상 청약통장 가입기간 예치 금액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얘네보다는 좀 더 완화가 돼 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민영 같은 경우는 뭐 투기 지역이냐 청약 과열 지역이냐 그럼 가입 기간이 뭐 2년 그다음에 투기 청약 과열 지역 외 수도권 아니면 1년 그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재량으로 도지사가 뭐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다. 요렇게 되고 그다음에 요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이런 조건들이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에게 맞는 상황에 따라서 조정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찌됐든 사전 청약은 청약 그 공고가 나기 전에 미리 하는 게 사전 청약이고요. 근데 얘는 조건이 그러니까 금액이 저렴하게 공급되다 보니까 요건이 까다롭다라는 걸 하나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알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기 홈페이지가 있어요. 청약 홈에 가면은 이 세부 내용이 나와 있어요. 청약 홈에 이 세부 내용을 한번 체크를 하고 사전 청약이나 이런 내용들을 나에게 어떤 게 맞는지 그다음에 중요한 건 전체적으로 보면 내가 어느 지역에 할 것인가. 근데 지금 보면 3기 신도시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네를 사전 청약을 할 거냐, 본 청약을 할 거냐, 이런 내용들을 미리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 내가 관심 있는 지역이 공공이냐, 공공의 성격이 크냐, 민영의 성격이 크냐, 라는 거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청약 같은 경우는 청약이 있고 임대가 있긴 한데, 또 이제 분양 전환되는 것들이 있어요. 분양 전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일정 기간 후에 시세의 한 8, 90%에 이제 분양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번 체크해봐도 좋을 것 같고, 이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그런데 청약 보면 뭐 가점 계산을 하고 이런 방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한 번씩 체크해봐도 좋을 것 같다. 근데 이제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일단은 21년도, 22년도 초까지만 해도 이 그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그죠? 청약에 대한 관심도 되게 많았고, 왜? 청약이 일단 저렴하니까 관심이 많았는데, 지금 같은 때 이제 가격이 떨어지고, 뭐 보합을 하고, 막 이런 내용들이 많잖아요. 전세금도 내려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도 이제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아요. 관심을. 왜냐면 일단은 청약으로 사면은 인근 시세보다는 더 저렴하게 살 수 있으니까 그죠? 저렴하게 매수를 할 수 있으니까 이쪽도 한번 관심을 갖고 체크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시장도 조용하고 하기 때문에 이 청약 쪽에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의미로 오늘 요 말씀드리고요. 네, 일단은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고요. 요즘 오늘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는데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크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좋은 동네 부동산 정윤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